요즘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IMA 들어보셨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원금도 지켜준다. 연 5에서 8% 수익이 가능하다. 예금보다 높다. 이런 문구들이 많죠. 근데 이 상품은 겉모습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해도 예금자 보호는 아닙니다. IMA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이 아닙니다.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메꿔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가 자본력이 큰 회사만 우선 허가했습니다. 그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증권사가 버티면 원금이 지켜지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예금처럼 국가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IMA의 본질은 실적 배당과 원금 방어입니다. 자, 고객 돈의 70% 이상을 기업 대출이나 기업 채권, 비상장 기업 등 기업 금융에 넣습니다. 성과가 잘 나면 배당으로 수익을 주고요. 성과가 안 나면 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고객과 나누고 손실은 증권사가 일정 부분 막아주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를 드린다. 요거는 확정이 아니라 목표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에서 많이 보이는 8%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이에요. 실제로 8%가 나도 그 초과 수익의 약 40%는 증권사의 몫이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로 받는 건 약 6%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보는 8%, 현실은 6%대,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안정형도 구조는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 1, 2년짜리로 하는 게 안정형인데 예를 들어 목표 수익률이 4%라고 하면 초과분 중 일부는 증권사 몫이고 실제로 고객이 받는 건 3%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폐쇄형이라 중도 해지가 어려운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IMA는 폐쇄형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기, 이 만기까지는 가지고 가야 돼요. 묶인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이 깎일 수도 있고 아예 중도 해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품이 나와봐야 직접 또 알겠죠. 근데 특히 7년짜리, 만기가 7년짜리는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이 이슈가 있습니다. 수익이 배당이라서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IMA는 배당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죠.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15.4%의 세금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건보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죠. 특히 만기가 긴 거, 예를 들어 7년짜리다. 그러면 그 만기인 그러니까 만기 시점에 몰려서 발생하니까 다른 데가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게 있으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8% 상품은 결국 모험 자본에 투자하는 겁니다. 8%를 목표로 한다는 건 결국 중고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 중견 기업 대출, BBB 이하 기업 채권, 비상장 지분, 부동산 PF 일부 같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금감원도 무늬만 안전해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경고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저에게 IMA를 할 거냐고 묻는다면 현재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